안녕하세요. 오늘은 1번 목적 재무보고. 이거 기업들이 자기 살림살이를 외부에 어떻게 보여주는지에 대한 이야기인데요. 좀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. 네. 당신이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니까요. 이게 그냥 숫자만 쭉 나열한 게 아니고 뭐랄까 기업이랑 세상이 소통하는 되게 중요한 방법 같더라고요. 맞습니다. 그 핵심적인 부분들을 좀 짚어보려고 하는데요. 네네. 그래서 뭐 투자를 하시려는 분이든 아니면 그냥 경제 돌아가는 게 궁금하신 당신이든 이 보고서가 왜 중요하고 이걸 어떻게 봐야 하는지 그 핵심을 좀 명확하게 알려드리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. 바로 시작해볼까요? 네, 좋습니다. 이게 언뜻 보면 복잡해 보일 수 있는데 사실 그 핵심은 간단해요. 이 보고서가 도대체 누구를 위한 건지, 또 어떤 정보를 주려고 하는지, 그리고 그 정보가 진짜 좀 쓸모가 있으려면 어떤 조건을 갖춰야 하는지, 그리고 이것만 보면 다 알 수 있나, 뭐 이런 부분들, 그 본질을 자료에 근거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네. 저도 가끔 뉴스 같은 데서 보면 뭐 기업 실적 발표 이런 거 나오잖아요. 근데 이게 정확히 누구한테 가장 중요한 정보가 되는 걸까요? 뭐 모든 사람이 다 이걸 막 꼼꼼히 볼 것 같진 않은데요. 그거 아주 좋은 질문이세요. 가장 중요한 대상은 딱 짚어 말하면 현재 투자자 혹은 잠재적 투자자, 그리고 대여자, 뭐 기타 채권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아, 돈 빌려주는 사람들이나 투자자들이요? 그렇죠. 이분들이 기업의 자원을 제공할지 말지를 결정해야 하는데 사실 회사 내부 정보를 직접 막 달라고 하긴 어렵잖아요. 네, 그렇죠. 어렵죠. 그래서 이제 딱 표준화된 형태로 제공되는 이 보고서에 크게 의존하게 되는 거죠. 물론 뭐 경영진은 이미 내부 정보를 잘 아니까 주된 대상은 아니고요. 감독기관이나 일반 대중도 보긴 하지만 핵심 이용자는 역시 자금 제공 결정권을 가진 외부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이게 정보 비대칭성을 좀 줄여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. 아하. 그러니까 외부에서 이제 돈을 대주는 사람들이 이 회사 믿고 돈 넣어도 괜찮을까? 이걸 판단할 때 보는 가장 결정적인 자료다. 이 말씀이시군요. 네, 맞습니다. 그럼 이 보고서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들어있어요? 뭐 회사의 비밀 같은 것도 다 나오나요? 아니면 미래 예측까지? 비밀이라기보다는 미래를 딱 점쳐주진 않아요. 근데 예측에 필요한 재료는 충분히 제공하죠. 예를 들어 기업이 지금 어떤 자산, 그러니까 경제적 자원을 가지고 있는지, 또 갚아야 할 빚, 즉 부채나 주주들 몫인 자본은 얼마인지, 이걸 보면 기업의 재무 상태를 알 수 있죠. 네, 재무 상태. 근데 더 중요한 건 이런 자원이나 청구권이 지난 한 해 동안 어떻게 변했는지 그 변화 과정을 보여주는 거예요. 예를 들면 이익을 얼마나 냈는지, 이게 경영 성과고요. 현금은 또 어떻게 돌았는지, 이게 현금 흐름 정보죠. 이런 좀 동적인 정보들. 정적인 상태뿐만 아니라 움직임까지요. 그렇죠. 그래서 이걸 보면 당신은 이 회사가 앞으로 배당을 줄 수 있을까? 빌린 돈을 갚을 능력이 되나? 이런 미래 현금 흐름 창출 능력을 가늠해 볼 수 있는 거고요. 또 경영진이 맡은 자원을 얼마나 잘 굴렸는지, 즉 수탁 책임을 잘 했는지도 평가할 수 있게 됩니다. 그냥 재산 목록이라기보다는 기업 활동의 성적표에 가깝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오, 성적표라는 표현이 확 와닿네요. 단순한 스냅샷이 아니라 그동안의 활동 기록까지 담긴 성적표다. 근데 이런 정보들이 진짜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려면 뭐랄까 어떤 특징, 어떤 조건을 갖춰야 할까요? 그냥 정보만 많다고 다 좋은 건 아닌 텐데요. 정말 정확한 지적이십니다. 정보가 유용하려면요, 크게 두 가지 근본적인 질적 특성이 꼭 필요합니다. 네. 첫째는요, 목적 적합성이라는 건데요. 이게 뭐냐면 당신의 의사결정에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. 의사결정에 영향을 줘야 한다. 네, 예를 들어서 미래의 현금 흐름을 예측하는 데 도움이 되거나, 이걸 예측 가치라고 해요. 아니면 과거에 내가 내렸던 평가가 맞았는지 틀렸는지 확인하거나 수정하는데, 이건 확인 가치라고 하고요. 기여해야 하죠. 만약 어떤 정보가 빠졌거나 잘못 표시됐을 때 당신의 결정이 달라진다면 그 정보는 중요한 정보라고 보는 겁니다. 네네. 그럼 두 번째는요? 둘째는 표현 충실성입니다. 이건 나타내고자 하는 바를 정말 충실하게, 뭐랄까 진실되게 보여줘야 한다는 의미예요. 진실되게요? 네, 필요한 정보는 다 포함하고 이게 완전성,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중립적이어야 하고요. 중립성, 그리고 당연히 오류가 없어야겠죠. 오류 없음.
물론 뭐 완벽하게 정확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더라도 적어도 그 측정 과정 자체에 오류가 없어야 한다는 겁니다. 아하, 그러니까 정리하면 의사결정에 실질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야 하고 목적적 합성, 또 그 내용 자체도 믿을만해야 한다. 표현 충실성, 이게 진짜 유용한 정보의 조건이군요. 네, 바로 그거죠. 여기에 더해서 이제 다른 기업 정보랑 비교하기 쉽거나 이게 비교 가능성, 또 여러 사람이 확인해도 비슷한 결론에 이를 수 있고 검증 가능성, 너무 늦지 않게 제때 정보가 제공되고 적시성, 또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면 이해 가능성, 그러면 정보의 가치는 훨씬 더 높아지죠. 이건 꼭 필수적인 건 아니지만 정보의 힘을 크게 키워주는 뭐랄까 보강적인 질적 특성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그렇군요. 보강적인 특성들까지. 그럼 이 보고서 하나만 딱 보면 그 회사에 대해서는 뭐 더 이상 알 필요가 없는 건가요? 이걸로 충분한 건가요? 그렇지는 않습니다. 이것도 몇 가지 중요한 한계점을 가지고 있어요. 한계점도 있군요. 네. 첫째는 이 보고서는 이제 주요 정보 이용자, 아까 말씀드린 투자자, 대여자, 채권자들의 공통적인 필요에 초점을 맞추거든요. 네네. 공통적인 필요. 그러다 보니까 당신이 개인적으로 필요로 하는 모든 정보를 다 담지는 못한다는 한계가 있어요. 둘째는 이게 기업의 가치를 직접적으로 얼마다 이렇게 알려주는 게 아니에요. 그보다는 당신이 기업 가치를 스스로 추정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. 가치 평가에 재료를 주는 거지 답을 주는 건 아니다. 그렇죠.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중요한데 재무보고서에는 어쩔 수 없이 좀 추정이나 판단, 그리고 특정 회계 모형, 예를 들면 발생주의 회계 같은 것들이 사용됩니다. 미래의 불확실한 사건에 대한 추정치 같은 것들이 포함될 수밖에 없어요. 그러니까 이 100% 완전 그냥 객관적인 팩트만 있는 건 아니다. 이 말씀이시네요. 네, 맞아요. 어느 정도의 측정 불확실성은 그 안에 내재되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. 하지만 합리적인 근거에 기반해서 추정을 하고 또 그 내용을 투명하게 공시한다면 정보 이용자들이 그 불확실성을 감안하고도 충분히 유용한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. 뭐 완벽한 수정 구술은 아니지만 그래도 꽤 신뢰할 만한 판단의 기초를 제공한다고 볼 수 있는 거죠. 네, 알겠습니다. 자, 오늘 이야기를 좀 정리해보면요. 일반 목적 재무보고라는 건 결국 외부 자금을 제공하는 사람들, 그러니까 투자자나 채권자들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기업의 재무 상태나 성과 같은 핵심 정보를 표준화된 방식으로 제공하는 시스템이다.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. 네, 그리고 이 정보가 진짜 제 역할을 하려면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고 목적적 합성, 또 믿을 수 있어야 한다. 표현 충실성, 이게 핵심이고요. 맞습니다. 모든 것을 다 알려주지는 않지만 기업의 재무 건전성이 어떤지 또 경영진이 맡은 책임을 잘 수행하고 있는지 파악하는 데는 정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도구라고 할 수 있죠. 당신이 직접 투자를 하던 안 하던 이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해하는 것 자체가 경제를 보는 시야를 넓혀줄 수 있을 겁니다. 네,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눈 이야기가 당신의 이해를 돕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.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. 이 재무보고서들이 규칙 안에서 어느 정도의 추정과 또 해석의 여지를 포함한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관한 그 해석의 공간 안에서 당신은 어떤 판단을 내리시겠습니까? 그리고 그 판단의 차이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결과는 또 무엇일까요? 한 번쯤 곱씹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.